호라 반갑습니다. 타이틀부터 바꿔야겠네요. 그래? 한글 입력이 안 된다. 잠시만요. 됐네요. 자, 늦은 시간이라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호라.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어제 사전에 예고했듯이 이제 중앙은행의 CBDC, 지금 한창 많은 은행들이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CBDC 얘기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직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다라든가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CBDC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CBDC의 행방과 방향성에 따라 이제 래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든다는 그 목표에 있어서 사업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태국과 홍콩이 이제 서로 협업을 해서 CBDC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놓은 리포트, 그리고 그 밖에 CBDC에 관련된 소식들을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최근 소식은 뭐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최근 동향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라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홍콩과 태국, 태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테논이라는 프로젝트명을 갖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 라이언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혼자 사는 데도 있는데 얘네는 왜 서로 연합을 해서 하고 있느냐.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래도 이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관련된 시스템들은 결국에 국경을 뛰어넘는 것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타이틀에도 적혀있다시피 태국과 홍콩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법정화폐를 쓰는 국가인 만큼 서로 간에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 거죠. 서로 국경을 뛰어넘을 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DLT를 활용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련된 거를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총 90장에 달하는 리포트로서 원래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부 분들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한 장 한 장에 써있는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제가 핵심 내용만 XRP와 리프사 관련된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 그대로 홍콩, 태국 이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DLT 베이스로 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경을 넘는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했을 때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게 이제 얘네들이 DLT를 썼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레저라든가 쿼럼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또는 블록체인이 아니지만 DLT 기술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과연 얘네는 뭐를 썼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3의 코르다입니다. 둘 다 이걸 썼어요. 얘는 코르다 A, 얘는 코르다 B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기종이에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코르다 바탕으로 된 본인의 DLT 시스템을 갖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했을 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제로 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가 서로 이기종 네트워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걸 연결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서 얘네들은 예,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했어요. 예, 홀더르 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을 해줄 네트워크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기술 기반은 또 무엇이냐? 코르다입니다. 네, 여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홍콩의 DLT 네트워크, 그리고 태국의 DLT 네트워크, 그리고 이 A와 B를 연결해줄 중간에 다리 역할을 네트워크를 코르다가 만든 코르도르 네트워크라는 거 세 개가 존재를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큰 관심사는 이 이기종과는 연결해준 네트워크에 혹시 ILP가 쓰였나 또는 XIP와 관련된 무언가가 존재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예. 이 태국과 홍콩 중앙은행은 이들이 연구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모델에서 XIP와 관련된 또는 ILP의 사용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기종간 네트워크 연결함에 있어서 코르다가 만든 코르도르 네트워크라는 걸 써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ILP와 XIP 사용하지 않고 이 연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엔 이들이 연구한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CBDC가 탄생을 하고 각 국가가 CBDC 갖다가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데 XIP한테 가장 안 좋은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안 좋은 모델이 유니버셜 홀세일 CBDC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 CBDC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유니버셜 홀세일 CBDC 뭐 익스체인지 같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CBDC를 직접 교환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굳이 XIP가 역할을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XIP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태국과 홍콩이 연구한 모델이 딱 요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DRCBDC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홍콩이라고 하고 태국이 얘네가 그림 그려놓은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리는 것보다 얘네가 그려놓은 게 낫겠죠. 그림을 적절하게 그린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별로 되게 가시적이지 않아서 별로고 요게 낫겠네요. 요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회전 좀 시킬게요.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앞에 W가 붙어 있거든요. 붙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훌세일이에요. 훌세일. 꼬였다. 훌세일. 여기 꼬였다. 다시. 기간용이라는 거예요. 기간용. 그러니까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들이 쓰는 전용 CBDC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용도로 안 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약자고, 자,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DR이 달려있죠. DRTHB, DRHKD라고 되어 있는데, THB는 태국 바트를 의미하는 거고, HKD는 홍콩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태국에 있는 기업이 지금 홍콩에 있는 기업한테 뭐를 하죠?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오브 굿즈라고 되어 있죠. 상품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대금은 어떻게 되죠? 대금은 욜로 치러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태국 기업이 태국에 있는 은행한테 이제 이 정보, 그러니까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 관련된 정보를 하는 거죠. 지불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 태국 은행이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 노드로 이제 그만한 CBDC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태국 중앙은행이 직접 이 코르도르 네트워크 가갖고 여기서 이제 수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별개잖아요. 지금 보면 태국 내에서 쓰는 인테논 그 프로젝트 DLT 네트워크잖아요. 여기에서 못 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태국 중앙은행과 홍콩 중앙은행이 둘 다 참여하는 공통의 네트워크고 여기에서는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DR이라는 거를 별도로 또 만들어요. DR CBDC를 따로 만듭니다. 각기. 예. 그래서 지금 보면 DR 태국 바트, DR 홍콩 달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 공통 구역에서 쓸 CBDC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태국 중앙은행은 두 개의 CBDC가 같습니다. 자국 내에서 쓰는 풀세일 CBDC와 그리고 이 국경을 뛰어넘을 때 서로 스왑을 하는 곳에서 쓰기 위한 DR CBDC. 예,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중앙은행도.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DR,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쓸 CBDC를 서로 교환을 해요. 교환하면은 넘어오겠죠. 예, 넘어와서 여기 있는 홍콩 해당 은행한테 그만한 CBDC를 계좌 입금을 해주겠죠. 홍콩 중앙은행이. 그럼 얘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홍콩에 있는 기업한테.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XRP와 리플한테 CBDC 관련돼서 악재가 되는 모델 케이스가 이런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얘네가. 다른 모델은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예. 다른 모델 가능성이나 이런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모델을 못을 받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뭐 굳이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이 모델이 결정돼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XRP가 역할을 할 곳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건 분명히도 이 보고서에는 다른 형태의 경우의 수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는 태국과 홍콩 중앙은행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안 하고 이 모델로만 연구한 거 봐서는 얘네들은 적어도 최종 결론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 썼다.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등등 얘네들은 이 홍콩과 태국의 중앙은행과 반대로 서로 이기종 간에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코르다든지 하이퍼레저가 만드는 이제 이기종 네트워크 연결해준 네트워크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얘네는 대놓고 ILP를 연구했어요. 얘네들은 또 리프사가 원하는 모델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태국과 홍콩 중앙은행이 그냥 마치 외통수처럼 리프사 XRP한테 안 좋은 모델로 지금 웨고스처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전세계적인 사이즈에서 볼 때는 얘네보다 훨씬 국제 금융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일본, 유럽중앙은행, 영국 이런 데는 이미 IP로 연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론 난 게 없어요. 어떤 중앙은행도 이미 다 구현을 끝내고 우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쓰겠습니다라고 결론 낸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 때는 아직도 바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현재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체크해가면서 최종 결론에 어느 쪽으로 이르게 될까를 지켜보고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주요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뭐 4월에 어제 말씀드린 각국 중앙은행 회의가 있긴 한데 그것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이것도 제주님이 발견하신 건데 인도 중앙은행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에 게시된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하나요?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프로젝트는 제스퍼죠. 그리고 마스, 프로젝트 어빈, 싱가폴,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 프로젝트 스텔라, 아까 봤던 프로젝트 인테논 이런 것들 막 언급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스, 싱가폴 중앙은행 건인데 이 케이스 5번, 케이스래, 페이지 5번 5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목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죠? Enabling bold system collaboration for different currency in the same network.
요게 지금 상호환성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그레스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상호환성 관련된 언급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리플과 XIP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상호환성과 관련된 언급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볼 주안점, 포인트라는 걸 지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각 중앙은행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 모여서 상호환성 논의를 하거든요. 뭐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바라는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 중앙은행이나 영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즉 리프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길, 그리고 그걸로 방향성이 채택이 돼서 결론이 나기를. 그러니까 아까 보신 태국 중앙은행이나 홍콩 중앙은행들한테 영국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줘서 걔네들 입장을 바꾸게 만들면 가장 좋겠죠. 4월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CBDC 최근 동향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소식 그리고 XIP와 리플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소식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제법 오늘도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모니탭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니탭이 일본 내 페이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머챈트들, 상인들이 이 QR코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인데, 이게 라인에서도, 라인페이에서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월 31일이죠. 오늘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모니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ODL은 언제 쓸 거니? 이씨, 모니탭. ODL 언제 쓸 건데.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CEO가 올린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베트남 표시 같고 브라질, 이거 필리핀인 것 같고요. 이게 말레이시아죠? 이게 인도인가요? 이거 아르헨티나고 이스라엘 국가인 것 같고요. 국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국기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 많은 국가들의 법정 앞에 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좋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IP가 지금 글로벌 세틀먼트 목표로 하는 것 중에 가장 필연적으로 중요한 게 XIP가 이제 각 국가의 법정 앞에 페어링이 돼서 유동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죠. 물론 이제 얘네는 분명히 부인들 위주로 페어링을 만들겠지만 하다가 이제 XIP도 각 국가의 법정 앞에 페어링이 되면은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아은행과 이제 모니탭이 QR코드 관련해서 이제 협업하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시아은행이 리프사 인사이트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리프사 솔루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나오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시아은행의 예정사항에 대해 언급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죠? QR코드 지불 그 방식을 그 백엔드에서는 리플렛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걸로 해서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이제 태국이라는 국가에 또는 반대로 태국에서 자국민들이 시아은행의 고객들이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아은행 계좌 통해서 그 서비스 뭐 SCB 이지라고 돼 있죠. 시안뱅크 뭐 이지라는 어플을 출시했죠.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뭐 이지 그 어플 통해서 QR코드로 해외에 나가서 지불하거나 해외인들이 본인들 서비스 이용해서 국내 와서 지불했을 때 그거를 자국 통화만 갖고 해외에서 마치 자국 통화를 갖고 자국에서 지불한 것처럼 마찰 없이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거를 리플렛을 통해서 구현해서 이제 서비스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비슷한 형태를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 모니탭, 아까 보신 모니탭이 지금 QR코드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SBI 그룹이 매번 그 IR 본인들 실적 자료에다 그 얘기는 항상 했거든요. QR코드 주문을 외우듯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아은행과 머니탭이 서로 QR코드 관련돼서 협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죠, 내용이. 머니탭도 해외 나가서 본인들 QR코드 그냥 자구에서 쓰는 것처럼 해외 나가서 이걸로도 마찰 없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비스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하겠죠. 어차피 일본도 리플렛 멤버, 그리고 시암도 리플렛 멤버. 충분히 협력 가능한 부분이겠죠.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약 5천억 원 정도, 한 4,800억 정도 되는데, 야, 이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코인마켓캡을 인수해버렸어요. 사들였어, 그냥. 돈 진짜 많다. 야, 바이낸스는 잘 나가나봐요. 돈도 많아. 이걸 사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마켓캡 쪽 양쪽에다가 이게 사실인지를 문의했는데 뭐 기사 내용들은 다 아직 확실한 공개적인 답변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놓고 기사가 돌 정도면은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가 된다는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일 걸로 저도 보여져요. 이 정도 흐름이면. 돈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 호기심이 넘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 오늘 리프사가 개발자 블로그에다가 블로깅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XRP 레저는 옛날부터 개발자들이 테스트넷이라고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리플레터크 지금 뭐 세계적인 산탄데르 뭐 이런 은행들이 쓰고 있는 리플레터크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테스트로 제공되는 테스트베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프라이빗 네트워크였거든요. 가입한 리플렛 멤버들만 쓰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공개된 내용은 뭐죠? 제목 그대로 테스팅 리플렛. 리플레터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리플레터크 구현된 거를 테스트 네트워크 버전으로 구현을 해서 써보고 싶으면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저 이거 되게 관심 많습니다. 이거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지금 뭐 아까 얘기한 시암은행이나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코인원인 크로스라던가 기타 등등 리플렛 멤버들이 실제로 이걸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 개발자이시거나 또는 관심이 좀 굉장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요. 짱. 이걸 공개를 했어.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저한테 질문들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산탄데르 이제 뭐 올해 멕시코 구간을 원페이 FX로 확장한다 이 기사거든요. 이건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산탄데르 의장인 아나부틴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몇 달 전부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오늘날 기사가 다시 떴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자꾸 얘기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산탄데르가 이제 멕시코 구간 오픈한다는 거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오픈하는 대상 구간이 멕시코다 보니까 혹시 멕시코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뭡니까? ODL이죠. 그러니까 산탄데르가 혹시 ODL을 써줄 그런 의향이 있는 건가? 이번에 쓰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데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산탄데르가 이제 멕시코 구간 오픈했을 때 ODL을 쓴다 안 쓴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되면 그 부분 보면 되는 거죠. 물랑코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별 의미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냥 언급만 합니다. 이거 2017년 영상인데 블락록이라는 되게 유명한 캐피털 회사 있죠. 거기에서 뭐 이제 XRP야 리플과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 지어질 만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막 이제 언급이 많이 되어지는데 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 영상 자체도 2017년 거고 여기에서 대놓고 야 블랙록은 리플사 XRP가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에 올인이야.
이런 얘기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XRP와 리플 만세라던가 뭐 이런 직접적인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해석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셔도 이것과 관련된 거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잠깐만 갖고 오늘은 늦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저도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뿅!